안녕하세요. 박주희 진실찾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생활과 많이 관련된 전기요금 이슈를 다뤄보겠는데요. 전기요금의 인상, 그리고 한전의 적자, 그리고 대기업의 특혜 의혹, 이 세 가지 고리를 둘러싼 괴담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엔 멋지신 교수님 한 분 더 자리에 계시는데요. 한양대 경제금융학부의 윤원철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에너지 경제 쪽 전공이시죠? 예, 이전에 이제 네. 에너지 관련된 연구소에서 학교 오기 전에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럼 에너지, 그럼 오늘 얘기할 전기요금, 전력, 외 네. 가스, 뭐 수도 이런 쪽도 다 하시나요? 뭐 다 하는 건 아니고, 파트가-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주 파트는 오늘 얘기하실 부분인가요?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1년 9월쯤에 그런 대규모 정전 사태, 블랙아웃 사태를 한번 겪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여름, 겨울철마다 그런 뭐 냉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마다 뭐 지금 예비 전력이 몇 킬로와트 남았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전기를 많이 쓰고 있나요? 예, 일단 뭐 1인당 전기 소비량이 수치만 보면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요. 다만 한 가지 고려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다소비, 전기 다소비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1인당 소비량이 좀 과다하게 계산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럼 다른 나라는 이렇게 정전 사태 일어나고 뭐 예비 전력이 얼마 남았다 이렇게 나오는 뭐 뉴스까지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물론 있죠. 아, 예. 그래요? 우리나라도 저기 네. 2년 전에 그죠? 네. 9월 달에 이제 정전 사태가 한번 일어났었는데, 네. 그 미국 북미 지역이라든지 캐나다 또 이탈리아 그런 데서 2000대 초반에 수시로 이렇게 정전 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그런 문제는 아니었었군요. 그렇죠. 네. 예, 전력이라는 네. 게 항상 이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네.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기간별로 이렇게 수요와 공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전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도 이제 세계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다. 이게 밤 유흥 문화도 재밌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그 길거리에 가로등이 환히 비춰지고 뭐 빌딩, 가게, 뭐 주택에 이렇게 환하게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상당히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전기를 많이 좀 쓰는 편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전기 요금이 좀 싸기 때문에 많이 쓰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도 네.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요금이 이제 어느 정도 싸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 소비가 많은 것 사실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용 네. 이 전력 소비가 많은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원가가 싸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실제 발생한 거죠. 네. 뭐 새 정부가 들어서서도 항상 나오는 게 물가를 잡겠다. 물가 중에서도 그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공공요금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뭐 전기수도 가스요금은 인상하지 않겠다. 이런 정책들을 펴고 하는데 아마 올해도 전기요금 올리는 건 쉽지 않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 원가 해수율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산 원가 대비 전기요금이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100%를 못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100% 못 미친다는 게 그러면은 전기를 쓸 때마다 저희가 계속 적자를 보는 건가요? 예. 네. 그 실제 이제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 우리나라 경우는 한전이 되겠죠. 한전의 경우에 이제 100원이라는 전기를 팔면 한 6원, 한 7원 정도 이렇게 손해를 보고 파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전기, 가스, 수도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공공요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정부의 어떤 물가 안정 정책, 또 산업 정책 이런 것들로 해서 통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통제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0원을 생산하는 데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요금은 네. 한 91, 2, 3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6, 7원 정도 완전히 적자를 보고 실제 팔고 있는 그런 셈이죠. 그러면은 한전이 전기 비용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비용 대비해서 전기 요금, 우리가 내는 전기 요금이 100%를 못 미치면 계속 한전이 적자를 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지금 한전이 네. 누적 적자가 뭐 좀 달라졌습니다만
거의 뭐 한 50조 누적 적자, 하루에 60억 정도 이자를 물고 있는 셈이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전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거고요.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체 적자가 크다 보니까 한번 추가 경정 예산, 정부 예산을 이렇게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한전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저희가 뭐 등유라든가 도시가스 요금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거기 비해서 전기요금은 너무 안 올랐다. 공공요금 묶여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까는 저희가 겨울철에 어느 순간부터는 이 전열기구죠. 전열기구가 갑자기 많이 생산되고, 뭐, 옆에 다 열선풍기 하나씩 끼고 있고, 사무실에서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전기요금이 조금, 저희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항상 적자를 내고 있다는 거, 네, 그거를 좀 생각하면은, 전기요금이 현실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즉, 전기요금 인상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전기요금 올리는 게요. 그럼 국민들로 하여금 전기를 좀 전기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런 한전의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발전 설비를 뭐 세우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 세 가지 다 포함되는 건지, 뭐, 혹시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하신 말씀 모두 다 해당한다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적정한 가격이 이 형성이 안 됐을 때 사람들이 과도하게 소비하는, 흔히 낭비 요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조건 절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정한 가격에 따라서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싸다 보니까 사실은 불필요한 낭비 요소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대로 한전이 계속 이제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전은 공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일정 기간 동안은 적자를 볼 수 있지만은 잘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세금으로 다 메꿔 넣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세대 간의 교차 보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지금 조금 싸게 쓰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그게 결국은 다 나중에 세금으로 아니면 우리 이제 후손들이 다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뭐 그것까지도 동의할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겁니다.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한전은 차입을 하게 되겠죠. 차입하는 과정에서 또 신용등급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추가적인 금융 비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이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전은 또 적자가 생기니까 적기에 필요한 발전 설비들, 발전소를 네.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이걸 또 제대로 짓지 못하는 건 문제가 생겨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2년 전에 그런 정전 사태도 사실은 순환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저희가 전기를 많이 쓸 것 같다. 그럼 정전 사태까지 불러올 정도면 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서 그런 전력 공급을 계속 늘려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가 IT 강국이다 그러고 지금 정부는 창조 경제다 그러고 스마트 시대에 전기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왜 전력 공급이 이렇게 부족한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네. 이게 다른 제와 좀 달리 그 전력 공급 설비, 그러니까 발전소를 짓는 거는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게는 5년,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건 10년 정도 걸려요. 네.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전이 적자를 계속 이제 누적하다 보니까 제대로 발전 설비 공급이 안 되고 또 이제 이 계획하고 실제 발전 설비가 들어오는 시점하고 이렇게 일치가 안 되는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그런 문제가 실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타산지수 삼아야 되는 문제가 지금 당장 한번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전기요금 현실화와 더불어서 사실은 이제 충분히 한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적자를 없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조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전기를 많이 사용할 줄을 몰랐다는 수요 예측이 조금 빗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요 예측 측면도 맞지만 네. 구조적으로 보시면 네. 아까 중에 원체 가격이 적정한 가격보다 이하이니까 사람들이 더 과소비하는 많이 그런 쓴 문제가 경향이 생기고, 있었다. 네.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어떤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작동할 수 없게끔 시스템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게 더 구조적인 문제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전력 수급이 비상에 걸리고 하면은 근데 문제는 동시간대에 전력이 몰리는 게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좀 시간대를 나눠서 전기를 나눠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네. 전기요금 어느 정도 형실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또 필요한 만큼 전기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금방 네.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별로 혹은 네. 계절별로 분명히 쓰는 사용량 어떤 그런 게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좀 많이 쓸 때는 조금 더 비싸게 지불하게 만들고 좀 쌀 때는 좀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흔히 이제 피크 수요를 이제 분산시킨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전에도 지금도 사실은 요금 제도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아, 수요 관리 그래요? 요금 제도로 해서. 근데 네. 문제는 네. 원체 기본 어떤 바탕이 싸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충분히 작용을 안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 뭐 영화관 같더라도 아침에 가면 조조 할인 같은 게 있고, 그죠? 그다음에 주말 요금은 조금 비싸고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래서 전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원체 다 싸버리면 사람들이 굳이 뭐 아침 일찍 가서 영화를 네. 볼 불편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럼 그건 일반 주택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일반 주택에는 지금 이제 좀 다른 형태로 누진되고요. 네. 일반 형태는 있고 산업용이라든지 다른 네. 용도에서는 그렇게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산업용이 있고 주택용이 있고 한데 전력이 전기도 용도별로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전 사태 일어나고 나서는 이제 산업용 전기가 여기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이 너무 저렴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 전기를 펑펑 썼고 그래서 전력 그 사태를 마련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산업용 전기 요금이 그렇게 많이 싼가요? 그러니까 일반 전기랑 똑같은 건가요? 이게 저희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네. 네. 지금 현재 한 6개 용도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산업용도 있고, 또 가정용도 있고, 흔히 또 네. 뭐 일반용이라는 상업용, 우리 식당 같은 데 쓰는 것도 있고, 또, 공공용이라는 것도 있고, 또 교육용이라는 것도 있고, 또 농사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도별로 사실 이제 요금을 다 달리 책정하고 있는데, 사실 전기라는 상품을 보면 사실 동일하기 때문에 네. 가격이 사실 차이가 없어야 되는 불구하고, 네. 공공요금의 특성상 아까 제 정책적인 목적, 물가 안정 측면, 또 산업 간의 어떤 산업 정책 측면에서 용도별로 나누고 차등을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약간의 이제 원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또 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요금이 좀 비싸질 수밖에 없고 단계가 짧으면 이제 싸질 수밖에 없는데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가정용이나 일반용에 비해서는 단계가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갈고 근데 이제 가정용이나 상용용 같은 경우에는 널리 분포되어 있으니까 밑단까지 가서 이렇게 단계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비용이 더 추가되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어느 나라든지 다 가정용이나 상업용에 비해서는 산업용이 싼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도 사실 산업용이 원가 측면에서는 네. 가격이 싼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자 문제는 이제 과도하게 그럼 산업용이 싸냐 그걸 네. 따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최근에 가장 이제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도 대기업이 쓰는 또 대기업 중에서 재벌들이 보통 이게 많은 제조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산업용 가격을 싸니까 결국은 대기업 재벌의 특혜 시비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죠. 근데 원가만 따지고 본다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할 때 단순히 산업용이 싸다는 걸 측면을 볼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든 용도에 대해서 사실은 네, 다. 원가가 회수 안 네,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물론 이제 가정용과 상업용은 거의 이제 원가가 100% 다 회수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다른 부분에서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 말씀드린 원가 차이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비율을 봐야 되거든요. 그 비율만 보면 그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정용 대비 산업용의 어떤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예. 그래도 원가 회수율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낮진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비교해서 산업용이 낮다 그걸 볼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용이 그렇게 낮다고만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전 사태 이후에 뭐 일반 주택용도 전기요금이 많이 뭐 2차례인가요? 이렇게 올랐지만은 그때 오를 때 그 오른 비율이 산업용이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올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기업들의 좀 반발을 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공공요금에 대한 일종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것 같아요. 형평성 같아요. 용도별로 올리긴 올라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같은 형평성 차원에서 올리자는 게 어떤 기업들의 입장이고 그 일반 가정용 소비자 아니면 또 다른 용도에 쓰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산업용이 많이 혜택을 받지 네. 않느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뭐
그 동방성장이니 그런 문제 때문에 대기업이 좀 더 희생을 혹은 또 사회적 어떤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 이야기하는데 뭐 어떤 논리든지 다 맞을 수는 있지만 원가 측면 어떤 경제적인 측면을 본다면 사실은 산업용만 별도로 과도하게 올려야 된다는 그런 논리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제가 작년 연말에 한전에 계신 분을 잠깐 만났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요즘 직원들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출근하자마자 공장들 쫓아다녀서 전기 사용 이렇게 한참 피크로 올라갈 때 그때 사용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부탁하러 다닌대요. 정전 사태를 막아야 되니까. 근데 보면은 전기 사용량을 조금 좀 줄이면은 기업의 보조금이나 이런 게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실제로 사용한 전기 요금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았다. 이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네. 보조금 네. 주어지고 있나요? 이제 네. 보조금이 아니고 실제 이제 네. 시장에서 어떤 뭐라 해야 되나 보상이 주어지는 개념인데요. 보상. 전기가 모자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적기에 바로바로 발전소가 투입돼 가지고 새로 지어 가지고죠. 네. 전기를 공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소 건설하는데 원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전기가 부족한데 발전소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요 관리 요금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적정한 보상을 주면서 이 시간에 공장을 가동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좀 가동을 하지 않고 전기 소비를 좀 줄여달라. 대신에 그 기회비용이 발생하니까 그걸 이제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 수요관리 요금 제도가 이전에도 사실 도입돼 있었고 네. 특히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작년 금년도 굉장히 전력 부족 속도가 심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이전 수준보다 더 보상 수준을 대폭 올려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내는 어떤 전기요금보다도 더 많은 보상을 받아와서 이게 특혜 시빈이 아닌데 사실은 네.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면 오히려 그 부분들이 공장에서 전기를 과도하게 쓰면 오히려 잘못하면 정전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전기를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대신에 그분들은 생산을 못하면서 네. 자기들은 기회비용 네. 수익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일정 부분 보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기요금은 네. 부분보다는 보상을 많이 받지만 실제 기회비용을 따진다면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네. 이 자체도 또 그렇게 다가와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얻어야 될 그런 수익에 비해서 그렇죠. 수출도 해야 되고 그렇죠. 공장에 네. 물건을 팔아서 더 네. 많은 이익을 남길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네. 부분이 있다는 걸 고려해야 됩니다. 네, 이제 이해가 가는군요. 네. 단순히 그 기사만 읽고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